스쿠볼과 스키니즈의 이름이 같은 문장에 등장하는 지금, 우리는 야구의 새로운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다. 오래전부터 사이 영상은 단순히 올해 가장 잘 던진 투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올해 이 선언의 주인공은 두 명이었다. 한 사람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새로 정의한 타리크 스쿠볼,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는 폴 스키니스였다. 두 리그에서 동시에 등장한 압도적 존재감은 마치 MLB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는 지각 변동처럼 느껴진다. 스쿠볼은 아메리칸 리그에서 1위표 26장을 독식하며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차지했다. 평균 자책점, 이닝 소화, 볼넷 대비 삼진 비율 같은 기본 지표 모두가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실제 성적과 거의 일치하는 xERA, 즉 예상 평균 자책점이 그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xERA는 투수가 상대 타자에게 허용한 타구질을 기반으로 운이 배제되면 어느 정도의 ERA가 나왔을까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스쿠볼은 이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에 있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몇 달 반짝한 투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배력을 갖춘 에이스라는 의미다. 지난 세대의 투수들을 떠올려보자. 랜디 존슨이 그랬고 마덕스가 그랬다.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는 ERA나 승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을 지녔다. 스쿠볼은 지금 그 존재감에 도달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라는 시장의 작은 구단에서 시작해 이제는 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이름으로 성장했다. 백투백 사이 영상은 우연이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필연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단일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역사상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스키니스가 모든 1위표를 휩쓸며 만장일치로 사이 영상을 가져갔다. 평균 자책점 1점대, 리그 최연소급 에이스, 그리고 데뷔 후 단 15경기 만에 만들어낸 압도적 성적.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유망주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탄생을 의미한다. 원래 야구는 천천히 성장하는 스포츠였다. 하지만 스키니스는 그 상식을 붙댔다. 그가 마운드에 설 때마다 경기장은 이건 또 다른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가득 찬다. 한쪽은 완성된 에이스, 다른 쪽은 시대를 깨부수는 젊은 괴물. 마치 두 개의 태풍이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듯한 감각. 데이터의 파도는 스쿠볼에게 안정이라는 방패를 주었고 스키니스에게는 폭발이라는 칼날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MLB는 이 두 가지 힘이 조우하는 드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야구는 언제나 세대의 문제였고 세대는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된다. 스쿠볼과 스키니스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구속, 그들의 커브 각도,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스쿠볼이라는 이름이 처음 리그에 울려 퍼졌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재능 있는 왼손 파이어볼러 정도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가 올해 다시 사이 영상을 거머쥐며 증명한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많다. 하지만 매 경기 매 이닝 그리고 매 시즌 같은 결을 유지하는 투수는 극히 드물다. 스쿠볼은 바로 그 드문 영역에 발을 디딘 투수였다. 그의 평균 자책점은 리그 정상급이었고 이닝 소화 능력은 팀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피안타율은 꾸준히 낮았고 삼진과 볼넷 비율 역시 흠잡을 곳이 없었다. 마치 계산해 놓은 듯한 한결같은 수치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그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바로 스핀 레이트, 즉 공의 분당 회전수다. 회전수가 높다는 것은 공이 늦게 떨어지고 타자의 배트 위에서 떠오르는 듯한 착시를 만들며 헛스윙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스쿠볼의 패스트볼은 바로 그 점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있었다.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라 질이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였던 것이다. 이런 투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역사적 맥락이 필요하다. 랜디 존슨은 압도적인 구위로 세상을 정복했고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완벽한 제구와 변화구 조합으로 리그를 설계하듯 지배했다. 팀 린스컴은 작지만 폭발적인 메커니즘으로 시대를 뒤흔들었다. 스쿠볼은 이들 중 특정 누구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지 않다. 대신 그 모두가 지닌 특징을 조금씩 흡수한 듯한 새로운 유형이었다. 큰 체격에서 나오는 안정성, 현대 데이터 기반의 투구 접근법, 그리고 좌완이라는 희소성이 완벽히 결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쿠볼의 백투백 사이 영상은 성공한 시즌의 반복이 아니라 투수 철학의 완성에 가깝다. 디트로이트라는 팀은 리그 상위권 전력을 갖춘 팀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스쿠볼은 혼자서 이아리아와 이닝을 지탱하며 경기를 설계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갑작스런 부침에도 자신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최고의 투수들이 가진 공통된 힘이었다. 하지만 이 안정이라는 힘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든다. 안정은 언제까지 안정일 수 있는가? 부상 리스크, FA를 앞둔 무거운 선택, 그리고 팀의 상황 변화. 스쿠볼은 지금 가장 높은 정상에 서 있지만 그 정상은 언제나 바람이 거센 곳이다. 그 바람은 때때로 기회를 의미하고 때때로 폭풍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스키니스에게 이어진다. 스쿠볼이 안정의 끝에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면
스키니스는 폭발적인 시작에서 이미 한계를 깨부수기 시작했다. 두 투수의 궤적은 전혀 다르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같다. 바로 시대를 정의하는 투수라는 자리다. 스키니스라는 이름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등장했을 때 많은 팬들은 단순히 빠른 공 잘 던지는 신인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데뷔 시즌 단 몇 달 만에 그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올해 만장일치 사이 영상이라는 극단적 결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스키니스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라 리그의 기준을 다시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평균 자책점 1점대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32경기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경기 운영은 나이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스키니스는 단순히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상대의 타격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는 투수였다. 그의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압도감의 이유가 명확해진다. 기본적인 탈삼진 능력은 이미 리그 정상권이고 피안타율은 항상 낮게 유지된다. 무엇보다도 경기 후반부에 접어들어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체력과 메커니즘의 안정성은 나이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서가 있다. 바로 스타푸틀라는 지표다. 스타플러스는 투구의 구위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점수하에 이 공이 얼마나 치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스키니스는 리그 상위권이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최상위에 해당한다. 빠른 공이 빠른 것을 넘어서 움직이고 튀고 떠오르고 사라지는 느낌을 주는 공. 이것이 젊은 괴물 스키니스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야구 역사 속에서 강렬하게 등장한 투수들은 많았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는 신인 시즌부터 리그를 뒤흔들었고 드와이트 구드는 20대 초반에 이미 사이 영상 레이스를 지배했다. 그리고 팀 린스컴은 작은 체구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연속 사이 영상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렸던 벽이 있었다. 빠른 성장만큼 빠른 소모, 빠른 피로, 그리고 예상보다 이른 전성기 하락. 이런 패턴은 야구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스키니스는 그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 같지 않다. 그의 투구는 폭발적이지만 메커니즘은 놀라울 만큼 단정하고 효율적이다. 무리한 힘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서 나오는 파워. 이것은 단기 폭발형 투수가 아닌 장기 지배형 투수에게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의 사이 영상 수상은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준비된 지배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 대비다. 스쿠보리 투수라는 직업을 안정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면 스키니스는 그 반대편에서 에너지를 무기로 시대를 흔들고 있다. 한쪽은 견고한 벽처럼 리그를 지탱하는 존재이고 다른 한쪽은 벽을 부숴버리는 망치처럼 새 시대를 연다. 두 힘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로 향한다. 바로 최고라는 자리. 그래서 다음 질문이 생긴다. 과연 어떤 힘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리그를 지배할 것인가? 안정인가 폭발인가? 스쿠볼과 스키니스가 만들어내는 이 대비는 이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MLB의 미래를 결정지을 테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 대결은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된다. 스쿠볼이 2시즌 연속 사이 영상을 들어올린 순간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린 단어가 있었다. 바로 3연패. 이 기록은 MLB 역사에서 단 2명만이 해낸 거의 전설에 가까운 영역이다. 그렉 매덕스와 랜디 존슨. 두 사람 모두 시대를 정의했고 그들의 이름은 투수라는 직업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이제 그 대열에 스쿠볼이 도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전의 길은 단순히 한 시즌 더 잘 던지면 된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야구라는 긴 싸움에서 정신, 몸, 운, 그리고 환경까지 모든 요소를 극도로 정교하게 관리해야만 가능한 거의 초인적인 과정이었다. 스쿠볼의 올해 데이터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낮은 평균 자책점, 꾸준한 이닝 소화, 안정된 피안타율, 그리고 시즌 내내 변하지 않는 투구 리듬. 이런 투수가 다음 시즌에도 똑같은 길을 걸을 확률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야구는 단지 데이터로만 굴러가는 세계가 아니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스쿠볼은 FA가 된다. 이것은 곧 몸값의 압력과 진로의 선택이 동시에 그의 어깨에 올라앉는다는 뜻이다. 투수에게 있어서 FA 시즌은 어떤 때보다 심리적으로 무거운 시기다. 조금만 흔들려도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 이 미세한 줄타기가 다음 시즌 스쿠볼 앞에 놓여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트레이드다. 디트로이트가 지금의 전력으로 우승 경쟁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겨울 스쿠볼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이 되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뉴욕 매츠. 큰 시장, 거대한 자본, 그리고 당장 우승을 노리는 팀. 만약 스쿠볼이 매치로 향한다면 그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이 영상 수상자를 여러 명 길러낸 팀들 다저스, 애틀랜타, 보스턴, 뉴욕이 곳들은 투수에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 기준을 스쿠볼은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변수들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스쿠볼은 지금 지배의 철학을 갖춘 투수라는 점이다. 빠른 공과 슬라이더 같은 무기가 아니라 매 경기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능력,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부침이 올 때 그 부침을 최소한으로 조절하는 자기관리. 이것이야말로 매덕스와 랜디 존슨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다. 데이터를 압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넘어선 일관성.
그러나 바로 여기서 스쿠볼의 이야기에는 묘한 그림자가 생긴다. 안정은 강력하지만 안정은 동시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 리그가 스쿠볼의 패턴을 익히기 시작할 때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3연패를 이루려면 단순히 올해처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지금 리그를 흔드는 젊은 폭발력 폴 스키니스다. 스쿠볼이 정상의 끝에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키니스는 이미 정상으로 뛰어오르는 중이다. 두 이데올로기 안정과 폭발 그 충돌이 내년 MLB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결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스키니스의 커리어를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건 전례가 없다라는 문장에 멈춰 서게 된다. 2023년 전체 1순위 지명, 2024년 신인왕, 그리고 2025년 만장일치 사이영상. 이 세 개의 이정표를 단 3년 안에, 그것도 데뷔 시즌 포함해서 쌓아 올린 투수는 그동안 MLB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야구는 보통 시간이 필요하고 투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키니스는 그 시간을 잃을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등장하는 순간 이미 완성형이었고 성장 속도는 예측을 초월했다. 그의 성적을 다시 보면 그 비현실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데뷔 첫 55경기 동안 기록한 평균 자책점이 1.96. 이것은 단순히 잘 던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건드릴 틈이 없다는 뜻이다. 이닝은 꾸준히 쌓였고 경기 후반에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다. 피안타율은 언제나 리그 최상위권 아래였고 상대 타자들은 그가 등판할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여기서 스키니스의 진짜 비밀이 등장한다. 바로 프로티컬 어프로치 앵글이다.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달하는 순간 어떤 각도로 떨어지는지를 의미하는 값인데 이 각도가 낮을수록 타자에게는 더 떠오르는 듯한 착시가 생기고 헛스윙 확률이 상승한다. 스키니스는 이 지표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그의 패스트볼은 그냥 빠르기만 한 패스트볼이 아니라 타자의 시야를 완전히 깨뜨리는 패스트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압도적인 투수가 등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구사의 다른 이름들을 떠올리게 된다. 발렌수엘라가 1981년에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동시에 가져갔던 그 충격, 드와이트 구든이 20대 초반에 리그 전체를 집어삼켰던 그 폭발, 팀 린스컴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뒤흔들며 두 번의 사이영상을 만든 그 반짝임. 그러나 이 세 명 모두는 너무 빠른 전성기에 너무 큰 부활을 받았고 결국 예상보다 빠른 하락을 경험했다. 극단적인 재능은 때로는 극단적인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스키니스는 그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메커니즘은 효율적이고 어깨와 팔꿈치에 불필요한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하체 밸런스는 단단하고 피칭 타이밍도 일정하다. 이런 투수는 보통 부상 위험이 낮고 긴 커리어를 남긴다. 다시 말해 지금의 폭발은 단순한 순간적인 불꽃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는 불씨에 가깝다. 그가 예상할 수 없는 괴물에서 예측 가능한 지배자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MLB는 새로운 균열을 마주하게 된다. 스쿠볼이 다음 시즌 3연패를 위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고요해지는 동안 스키니스는 언덕을 뛰어오르듯 속도를 높이고 있다. 두 투수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지만 결국 하나의 정상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정상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기다린다. 누가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될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는 투수들의 기록에서 잠시 벗어나 그들을 둘러싼 혼란과 변화의 시장으로 이어진다. 어느 팀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스쿠볼과 스키니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 MLB 시장이 열리면 기록과 상은 잠시 뒤로 밀려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숫자와 감정, 기대와 불안이 뒤섞이는 혼란의 시장이다. 그리고 올해 그 중심에는 세 명의 이름이 유난히 크게 울린다. 데빈 윌리엄스, 놀란 아레나도, 그리고 소니 그레이. 스쿠볼과 스키니스가 만들어낸 시대적 이야기가 마운드 위에서의 지배력이라면 이들의 이야기는 마운드 밖에서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경기장은 달라도 두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시장의 움직임이 곧 다음 시즌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데빈 윌리엄스는 12개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올 시즌 그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지만 그가 던지는 공의 질은 여전히 최상급이었다. 그의 헛스윙 유도 능력, 즉 위프 퍼센트는 리그 상위 4% 안에 들었고 타자들이 그의 공에 쉽게 방망이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다. 이 지표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얼마나 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성적이 다소 흔들려도 공의 질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면 구단들은 이 투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불펜 카드가 되었다. 반면 아레나도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때 리그 최고의 3루수로 불렸고 수비와 타격 모두에서 팀을 책임지는 선수였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의 OPS 플러스는 87에 그쳤다. 리그 평균 100을 기준으로 보면 확실한 하락이다. 홈런도 줄었고 수비 지표 역시 감소했다. 이런 추락은 그의 트레이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게다가 그는 떠나고 싶다는 의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선수의 마음이 흔들린 순간 그의 현재 팀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 소니 그레이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는 180이닝을 소화하는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시즌 후반기 성적이 크게 흔들렸다. 평균 자책점이 후반기 5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뢰도가 낮아졌고 내년에 받을 3,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그를 더욱 무거운 존재로 만든다. 게다가 그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진 상황이다. 즉, 그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팀도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이는 시장 전체에 복잡한 파동을 일으킨다. 이 세 명의 움직임은 곧 리그의 구조를 바꾼다. 어떤 팀은 윌리엄스를 데려와 불펜을 완성하고 어떤 팀은 아레나도의 이름값을 믿고 리스크를 감수한다. 누군가는 그레이를 포기하고 다른 옵션을 찾는다. 시장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움직이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스쿠볼과 스키니스에게도 영향을 준다. 스쿠볼의 트레이드 길목을 막을 수도 있고 스키니스가 속한 피츠버그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겨울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 시즌의 운명이 조용히 설계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 리그가 아무리 요동쳐도 결국 스쿠볼과 스키니스처럼 마운드에서 직접 경기를 바꾸는 투수들만이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혼란의 중심에서 우리는 다시 마운드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마운드 위에서 펼쳐질 결말을 향한다. 스쿠볼과 스키니스의 이름이 한 시즌 내내 야구계를 뒤흔들고 또 서로의 그림자를 넘어가려 했던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야구에서 한 시대를 정의하는 존재는 언제나 두 갈래 힘의 충돌에서 탄생했다. 한쪽은 안정과 설계의 힘, 다른 한쪽은 폭발과 파괴의 힘. 스쿠볼과 스키니스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를 각각 대표하며 동시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누가 더 뛰어난가를 넘어 누가 이 시대의 얼굴이 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쿠볼은 두 시즌 연속 4위 영상을 차지하며 정상의 의미를 다시 적었다. 그의 ERA는 꾸준했고 매 경기 같은 패턴의 안정감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했다. 타자들은 그를 상대로 큰 공격을 설계하기 어렵고 그의 투구는 항상 예측 가능하지만 결코 공략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렀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모든 변수를 흡수하고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에이스. 그가 3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측 가능한 지배력에 있다. 팀이 흔들릴 때도 시즌이 변할 때도 그는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투수였다. 반면 스키니스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상에 도달하고 있다. 그의 기록은 리그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이며 그의 투구는 상대팀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린다.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연속 기록, 만장일치 4위 영상 그리고 전례 없는 커리어 속도. 스키니스의 존재는 이것은 인간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강렬하게 떠오르고 빠르게 성장하며 경기마다 상대 타자들의 시야를 뒤흔드는 괴물. 그는 스쿠볼처럼 벽을 쌓는 투수가 아니라 벽을 부숴 앞을 향해 돌진하는 투수다. 그의 지배력은 예측을 넘어선 본능적이고 폭발적인 힘에 가깝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시대는 보통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대는 언제나 두 힘의 충돌, 두 개의 중심, 두 개의 질문에서 나온다. 페드로와 랜디, 커쇼와 슈어저, 리그를 양분했던 두 거인의 흐름은 각각의 시대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지금 MLB가 맞이한 순간도 같다. 스쿠볼과 스키니스는 서로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 오히려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해지고 더 강력해진다. 한 명만 있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이야기. 한 명만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긴장감. 그 긴장감이 바로 MLB를 앞으로 5년, 10년 더 흥미롭게 만들 에너지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누가 이 시대의 얼굴이 될 것인가? 안정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폭발의 제왕이 될 것인가? 혹은 두 투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리그를 지배하며 우리가 새로운 이중 중심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투구 하나하나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스쿠볼이 다음 시즌 어떤 선택을 할지, 스키니스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이 두 투수가 결국 어느 정상에서 만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지 확실한 건 하나다. 지금 우리는 스쿠볼과 스키니스라는 두 투수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야구의 중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다음 문장은 곧 다시 마운드에서 쓰여질 것이다.